그냥 맨발로 걸었을 뿐인데 자율신경 균형이 맞춰져요. 이제 자율신경 실조의 가장 큰 원인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하셨다간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온케어 닥터 서울 온케어 대표원장 이찬용입니다. 오늘은 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맨발로 몇 걸음이나 걸으세요? 밖에서는 거의 신발 신고 다니고 안에서도 슬리퍼나 양말 신고 있는 경우가 많죠. 집에서 맨발로 걸어 다닌다고 해도 100걸음, 200걸음?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마저도 장판 바닥 같이 평평하고 딱딱한 바닥을 걷는 거죠. 그 혹시 신랑 다루기라고 아시나요? 이 장가를 갈 때 새신랑 발을 때리는 전통인데요. 아마 요즘에도 당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당해보진 않았습니다. 이게 얄밉고 부러워서 때리는 의미도 있지만은 발을 때려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건강하게 잘 살려고 기원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발을 자극해야 건강해진다는 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황제의 발 상태를 유심히 관찰해서 건강이 어떤지 파악하기도 했고, 옛날 유럽에서는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발을 마사지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적으로 발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암 환자나 자율신경 환자분들께도 맨발 걷기를 하면 자율신경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추천드린 이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자율신경 균형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발근육이 발달됩니다. 발근육 발달이 뭐가 좋냐 하실 수 있는데, 최근 여러 연구들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맨발 걷기 하라는 거지? 라면 오케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원리를 아는 겁니다. 원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정보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또 맨발 걷기가 오히려 독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주의사항까지 오늘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율신경 실조증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맞추셨을 것 같은데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완전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가끔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집중하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즉, 한 번의 스트레스로 자율신경 실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스트레스가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고 계속 쌓이다 보면은 만성 스트레스가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자율신경 실조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가 생기면 두통, 어지럼증, 소화불량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또 스트레스가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맨발 걷기를 하면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이제 고유 수용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거 있죠. 냄새 맡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보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 하나가 이제 바로 피부로 느끼는 촉감인데, 발에 있어서 이 촉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신발, 양말로 발을 꽁꽁 싸매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집에서도 장판이만 걸을 뿐이죠. 발이 제대로 된 촉감, 자극을 받을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발바닥의 고유수용체들이 마구마구 활성화됩니다. 몇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촉감들이 마구마구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가끔 해수욕장에 가면은 이제 맨발로 모래를 걸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뭔가 되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제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자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자극이 어떻게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보통 스트레스가 생기는 상황은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 짜증나는 일, 부당하게 당했던 일들이 떠올라요. 또는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때문일 수도 있죠. 근데 이 맨발 걷기를 하면은 평소 자극받지 않았던 발바닥 감각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신경도 이쪽으로 쏠리게 돼요. 내가 당장에 느꼈던 과거나 미래에 대해 내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새롭게 느껴지는 그 자극에 딱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럼 지압판 사서 집에서 해도 되지 않냐? 물론 맞습니다. 지압판을 하게 되면은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그냥 느껴보세요. 과거, 미래 있고 지금 그 느낌에 집중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지압판이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하면 보통 뒷산이나 공원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연 안에서 인간은 더 긴장이 풀리고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집에서 하는 지압판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압판보다는 자연 속에서 하는 맨발 걷기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자율신경 실조증을 앓는 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교감신경이 항진된 경우가 많아요. 즉,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교감신경 항진이 지속되면서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교감신경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발에는 이런 말초신경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고, 특히 부교감신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을 자극해주면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해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신 분들한테는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상당히 자율신경 기능 회복하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발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이제 자율신경 실조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수족냉증.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다 보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하체 쪽에 피가 몰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느낄 때가 있으시죠? 이때 발 근육, 하체 근육이 잘 작동하면은 심장에서 발 쪽으로 쭉 내려온 혈액이 다시 심장 쪽으로 잘 흘러갈 수가 있는데, 맨발 걷기로 발을 자극하면은 이렇게 혈액순환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다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뇌의 말초신경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게 되고 이는 자율신경 기능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인데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대사 노폐물이 세포에 쌓이지 않고 원활하게 배출이 됩니다. 즉 몸이 자연스럽게 해독이 되는 거죠. 이런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맨발 걷기와 함께 하체 근육을 강화해주면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체 근육 운동에 대해서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이 잘 순환되면 체온도 온몸 고르게 유지가 됩니다. 여러 번 고주파 온열 도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다양한 원리가 있지만 따뜻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거든요. 온몸의 체온이 상승하면 몸도 더 이완이 되고 자율신경 기능도 더 정상화가 됩니다. 발이 몸의 코어 시스템에 속한다는 개념은 단순히 중심부 근육이 튼튼해져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에서 벗어나서 발 자체가 신체 밸런스와 자세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2015년도에 소개된 논문에서는 발의 뇌혈신경, 패시브, 액티브 세 가지 하이 시스템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이들 세 서브 시스템이 촘촘히 협업하여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전신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맨발 걷기나 흙, 모래, 물과 같은 자연환경과 접촉하는 그라운딩 활동은 이러한 발의 코어 기능을 더욱 강화해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 발표된 어싱 관련 논문에서는 맨발로 지면에 접촉할 때 만성 통증, 염증, 수면장애가 완화되고 혈액 점도가 낮아져 혈류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을 일부 연구로 입증했습니다. 결국 발에 있는 코어 시스템이 몸 전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자연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신체, 정신, 신경계 전반의 균형을 돕는다는 것이 맨발 걷기와 그라운딩 개념을 지지하는 핵심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맨발 걷기도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맨발 걷기가 여러모로 건강에 좋은 습관이지만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분이나 말초 신경병증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국제당뇨연맹 자료에 따르면 혈당이 잘 관리되지 않아 신경 손상이 진행된 환자는 발에 생긴 상처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궤양 등으로 악화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처럼 발끝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맨발로 걸으면 세균 감염성 가능성도 커지므로 초기에는 양반처럼 생긴 보호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항응고제 복용자도 마찬가지로 맨발 걷기로 출혈이 생기면 피가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므로 지면이 고르고 이물질이 없는 구간에서는 천천히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늘 구두를 신어서 발 내재근과 외재근 사용량이 적었던 분들은 갑자기 항토끼처럼 미끄러운 길에서 무리하게 맨발로 걸으면 근육 피로와 발 화끈거림 같은 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파상풍 예방 접종을 10년에 한 번씩 권고하고 있으므로 맨발 걷기 전 백신 접종을 시기를 확인해서 꼭 백신 접종을 안 하셨던 분들은 파상풍 접종을 하고 맨발 걷기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신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분들은 오히려 운동 후 피로가 가중될 수 있으니 에너지를 만드는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는지 의료기관에서 점검을 해보고 맨발 걷기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상황별로 컨디션을 점검하고 맨발 걷기를 짧은 시간 안전한 환경에서 천천히 시작한다면 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맨발 걷기 습관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통, 어지러움증, 이명, 소화불량, 여러 가지 자율신경 기능 저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맨발 걷기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실 때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분이나 말초신경병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꼭 주의해서 이제 맨발 걷기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